시간이 되었으므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리우스에서 초등, 중등, 그다음에 엘리트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영재원이 사실은 항상 현장으로만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자리가 너무 꽉 차고 넘쳐서 강의실 두 개를 사용했을 만큼 많은 어머님들이 와 주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줌까지 한번 병행을 해보자 하다 보니 역시 현장보다는 줌으로 더 많은 어머님들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줌으로라도 참석해 주신 어머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영재원 하게 되면 시리우스 아무래도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수업 질적으로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미 보내보신 어머님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김민정 선생님 혼자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오늘은 한 분 더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명회는 영재교육원이란 무엇이고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등을 맡고 계신 김성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재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재원 요강과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중등에 대한 설명을 바로 김민정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워낙 자료가 저희가 많아요. 그리고 김민정 선생님이나 김선 생님이 보유하신 내용이 많다 보니 사실 뭘 하나 빼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가 좀 길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고, 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정말 알찬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성희 선생님 모셔서 영재교육원이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시리우스의 김성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어머님들. 근데 지난 주말에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지금 좀 변질이 돼가지고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이제 영재교육원에 관심이 있으셔서 줌으로도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고 어머님들 이렇게 현장에도 오셨을 텐데 영재교육원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무도 대답이 없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재교육원은 특정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관심 분야를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어머, 우리 아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여기서 특정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수학일 수도 있고요, 어머님들. 그다음에 과학일 수도 있고, 정보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은 또 발명 분야까지도 이렇게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크게 나눴을 때 교육청 영재원과 대학부설 영재원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운영 주체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는 시도 교육청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집 중인 이제 아이들이 곧 시험을 보게 될 대학부설 영재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대학이 운영 주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다 바라시는 서울대. 근데 초등은 서울대가 없지만, 그다음에 지금 서울교대, 그다음에 뭐 연세대, 가천대 등등등 이런 대학에서의 이제 운영 주체가 되는 곳이 바로 대학부설 영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집 시기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대부분 대학부설 영재원이 조금 더 먼저, 한 달 정도 먼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선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영재원을 한다 하면 대학 부서를 일단 먼저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합격을 하면 대학 부설 영재원을 가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우리 아이가 이거 조금 이제 부족해서 다음번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교육청 영재원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자료에 넣어뒀기 때문에 일과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재교육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배우게 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수학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 변인 통제를 바탕으로 한 탐구 설계와 과학적 사고, 그리고 요즘은 알고리즘을 활용한 문제 분석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풀이를 하는데 그 한 가지 주제를 아이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답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마다 각각의 생각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해결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색하게끔 하는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교육청 영재원도 그렇고 대학부설 영재원도 그렇고 그 수업하는 방식 자체가 판서식 수업이라든가 교수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의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듬을 이렇게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듬을 4명에서 5명 정도의 모듬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모듬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갈 때마다 모듬이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친구들과도 나와 다른 의견을 교환해 보기도 하고 나와 다른 이 또 다른 친구들을 또 다음 주에 만나서 그 친구와 또 다른 나와 다른 의견을 나의 의견을 설득시켜 보기도 하고 이런 토론과 발표 수업이 위주로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영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재교육원은 도대체 어떤 아이가 지원을 하는 걸까? 어머님들 지금 막 아까 제가 막 특정 분야에 어떤 잠재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말을 너무 거창하게 옆에서 제가 했었기 때문에 IQ가 적어도 140 이상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막 그리고 타고난 영재, 막 타고난 천재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가 조금만 뭘 잘해도 우리 애 영재인가? 천재인가? 이런 생각 한 번씩 다 안 해보셨나요? 아, 저만 했나요, 어머님들? 자, 그런 거, 그렇고 또 엄청난 선행을 한 아이들이 영재원을 가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재원은 누구나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곳이 저는 영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턱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가서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그냥 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왜 꼭 영재원에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영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아까 수업 방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재교육원 자체는 탐구 프로젝트형 이런 수업이 진행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과학적인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아니면 나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과학의 어떤 가능성, 꼭 과학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그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우리 아이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아이가 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장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영재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정도부터 이 영재교육원 수업을 시작했었거든요. 한 12,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서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영재원을 보내고 그 친구들의 있던 후기들도 이렇게 보고 그 친구들이 커가는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봤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영재교육원은 반드시 내가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면 꼭 보내야 하는 곳이구나를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아이가 올해 3학년이 됐는데 3학년이 갈 수 있는 영재원이 사실 이제 가천대 영재원 브릿지가 제일 처음이어가지고 올해 4월 달에 또 이제 퇴근을 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아이를 붙잡고 장기 과제를 이제 열심히 한 달 동안 해서 결국은 최종 면접까지 가서 일단 지금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영재교육원을 꼭 가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제가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친구들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꼭 가서 이런 기회를 많은 아이들이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를 자기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영재원을 꼭 어머님들이 한번 트라이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일단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그동안 만났고,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과연 처음부터 영재적인 어떤 기질을 뿜뿜 내뿜으면서, 과학적인 기질을 막 가지고, 저는 열심히 해서 정말 과학에 대해서 어떤 큰 꿈을 꾸고, 앞으로 영재원에 가서 큰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해서 영재원에 가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어머님들의 어떤 정보력과 어머님들의 강압과 어머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시험을 치러 가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아이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과학적 잠재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영재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영재원에 진학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갑자기 막 영재원 수업이 너무 재밌고 영재원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주말 아침에 자기가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왜 아침 9시부터 영재원에 가서 자기가 이 수업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들과 토론을 해야 하는지 불만 가득한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보통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3학년 때 그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3학년 때 합격을 하고 산출문을 잘 작성을 해서 4학년 때 우선 선발이 돼서 또 4학년에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또 4학년에서 5학년, 6학년 이렇게 이제 점점점 아이가 이제 영재원에 1년, 1년, 1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산출물이라는 걸 작성을 할 때는 아이가 탐구 주제를 정하고 그 탐구 주제를 가지고 아이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실험을 2차, 3차, 4차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서도 보통은 20장에서 30장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혼자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버겁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선생님들도 이제 도움을 이렇게 드리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처음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자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와서 정말 사진만 찍었어요. 실험하는 사진만. 자, 손은 이렇게 해서 찍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하나하나 그렇게 다 알려줘서 그 아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가서 제가 이렇게 하는 영재원에 의미가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그 친구가 1년, 1년, 1년이 지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가 실험 주제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험을 하다가 뭔가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결국 그리고 그 친구가 한번 실험을 할 때 사람 피부와 가장 비슷한 어떤 표피를 찾아서 실험을 하는 어떤 주제를 정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돼지 껍질을 가지고 생돼지 껍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저도 생돼지 껍질이 그렇게 냄새가 심한지 몰랐었거든요. 정말 실험을 같이 하는데 너무 냄새가 심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는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왜 이렇게까지 냄새 나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안 하겠다고 이랬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 모든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결국은 연세대 영재원을 거쳐서 그렇게 생돼지 껍질이 싫고 사람의 어떤 표피가 싫고 그랬다고 했던 친구가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된 친구도 있고 결국은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과학 실험을 할 때 사실 변인 통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변인 통제가 뭔지도 몰랐고 영재원 처음 진학할 때 실험 세팅하는 방법조차도 몰랐던 그 친구가 결국은 영재원에서 크게 어머 이게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가 성장을 해서 결국은 그 친구가 서울대 영재원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세종가고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영재원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어렸던 친구들도 그 영재원 안에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냥 평범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공교육 안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교육 안에서 이 친구들을 아울러서 그렇게 탐구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영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들에게 꼭 영재원을 한번 그런 수업
수업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 회의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선생님들 전체 회의를 하실 때 학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우리 학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청출어람이다 라고 지난 회의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청출어람이 결국은 선생님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재원에 이렇게 진학을 해서 아까 그 두 친구도 그렇지만 친구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 그 친구들이 지금은 예전에 제가 그 친구들 어렸을 때 영재원을 합격시키고 공부를 시킬 때는 그 친구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긴 했었겠지만 지금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기회를,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영재원인데 그 문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좁게 느껴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얘가 왜 넘어갔을까요? 선생님, 이거, 이거 뭐지? 왜일까요? 처음부터 누르면 될까요? 뒤에 옷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옷이 문제였나 봅니다. 어, 아, 네. 옷이 많이 연습했나 보네요. 어떤가요? 좀. 자, 그렇다면 영재교육원에는 어떤 문제가 시험으로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보여드릴 수 없고 한 문제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지금보다 산수량이 3배 많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이거는 어머님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서술을 충분히 아이들은 할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보다는 아이들이 서술을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초등 과정에서 저희는 영재원 문제로 따로 제가 뽑아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초등 과정 수업을 하는 감마 교재에 저희 학원 교재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대로 그때 한번 교대 영재원 기출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의 깨알 자랑을 하고자.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당연히 이제 교재에도 있지만 저희가 그 수업을 할 때 교대 영재원 그 수업을 할 때도 이런 류의 문제들과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대 영재원 또는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게 필요할까? 아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 사고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고 그 논리를 판단으로 다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논리 추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데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창의사고, 논리추론, 문제 해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단답형 문제처럼 뭔가 답을 외워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대한 저희가 이제 토론이 아니죠. 제가 토론도 이번에 특강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 그 영재원 수업을 준비하는 특강 기간 내에 아이들이 최대한 단기간에 빠르게 그래도 창의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떤 추론을 할 수 있고 최대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융합형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서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앱들도 추천을 해주면서 여기에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앱에 들어가서 한 번씩 얘들아 읽어봐. 여기에 이 내용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 영재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책을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리즈물을 제가 한꺼번에 다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관심이 있는 분야 거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책들도 이렇게 제가 추려서 제가 좀 보기에 이런 책들을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책들을 매주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조금씩 추천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영재원 수업을 할 때 이렇게 그 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여러 분야고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환경 파트, 과학 파트 또는 뭐 인공지능, 뭐 기후변화, 뭐 과학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파트, 뭐 생명과 윤리, 그다음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는 파트 이렇게 제가 섹션별로 나눠서 매번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 내용, 아니면 아이들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고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어머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과학을 공부할 때 출산, 뭐 생식 이런 거 배울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머님들. 그때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어떤 정자가 수정이 된다고 배우셨어요, 어머님들? 1등으로 제일 먼저 온 정자가 난자에 꼬리를 하고 그 친구들이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주니어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들. 얼마 전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됐는데 1등한 정자가 꼬린을 하는 게 아니라 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자는 아무리 이렇게 와서 찔러도 튕겨내요, 어머니. 결국은 어머님들이 정자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선택한 정자가 아이가 수정이 되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저희가 배웠던 때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이 바뀌기도 하고 분야가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의 잎이 아이들에게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사고의 잎이 커졌을 때 그것을 자신이 탐구하고 융합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융합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재원에 합격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곳이 바로 어머님들 어디일까요? 당연히 시리우스겠죠. 그래서 그 시리우스에서는 저도 그렇고 민정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어떻게 하면 영재원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문제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재교육원 특강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도 이렇게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민정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설명은 민정 선생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초등, 중등 맡고 있고 영재원 이번 특강 맡은 김민정입니다. 예, 저랑 이번 영재원 설명회는요, 예, 김성희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저도 인연이 10년이 지금 넘은 상황이라 선생님께서 얼마나 좋은 수업 해주실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 영재원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진짜 오늘 정말 고민이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 영재원 설명이 대학부설 지금 요강 발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마지막 설명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걸 다 털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쉽게 끝날까. 제가 아까 원장님께도 어머님들 아무도 집에 못 가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뒤에 이제 남은 이야기들은,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예시는 어떻게 학생들이 작성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간 보고, 예, 어쨌든 그건 학생들과 제가 해야 될 몫이니까 좀 시간 조절하면서 어머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은 차분히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내용만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부설 영재원과 교육청 영재원이 지금 올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제가 영재원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초등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원은 서울교육대학하고 가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하시는 서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초등학생들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영재원인데 보통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십니다. 서울대학교는 지필고사가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을 보지만 성균관은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 준비 자료가 좀 필요해서요.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조금 부지런하게 해주신다면 같이 지원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초등과 중등이 영재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제 가천대하고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동국대 영재교육원은 지금 경기도에 있고요. 지금 고양시 일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멉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랑 지금 같은 기간에 진행을 해서 서울 학생들은 지원을 좀 많이 못했어요. 예, 근데 여기도 지금 초등, 중등이 같이 있고 중등에는 의과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영재원을만 운영하는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 영재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초등부터 중등까지 하는데요. 초등도 지금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등까지 좀 미리 준비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초등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중등 영재원 내용을 꼭 알고 지금부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안타깝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정보영재원이 대학부설에서 뽑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양대 소프트웨어에서도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고 지금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도 지금 이제 선발을 하지 않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정보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 좀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지원하실 수 있는 거는 교육청에 AI 정보가 있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발을 하고 12월 달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영재원을 생각을 하신다면 예, 이쪽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원이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요. 영재원 요강 발표가 지금 8월 둘째 주, 아마 뭐 8월 8일, 뭐 8월 7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보통 영재원들 이 요강들은 항상 뭔가 이렇게 발표를 금요일 퇴근 직전에 올리고 막 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놓치지 않으실 것 같고요. 9월 첫째 주 중에 보통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추석이 9월 마지막 주라서 이 시험이 추석 바로 직전에 있느냐 아니면 10월 첫째 주에 있느냐 예, 이게 이제 아마 날짜가 그렇게 발표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은 요강을 보셔야 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면접은 11월 첫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있거든요. 대학은 모두 다 이렇게 일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요강 발표가 9월 마지막 주쯤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접수가 11월 달에 진행되고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지필고사 시험이 있을 예정이니까 요 기간들 확인하시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공지사항으로 이게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인터넷 사이트나 GED 사이트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 저희 시리우스 학원에서도 특강들이 준비가 되는데요. 우선은 1단계 지필 대비 특강이 7월 달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2단계 면접 대비 특강까지 모두 준비가 되고 교육청 영재원 특강은 10월 말에서 11월 달쯤 이제 한 달, 1.5개월 이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제공해 드렸던 자료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참조하시라고 제가 저번, 4월 설명회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요. 이제 어쨌든 시험은 이제 학생들이 직접 가서 치를 예정인데요. 어머님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증빙 자료와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성균관과 동국대 가천대는 지금 증빙 자료가 있고요. 성균관은 자기소개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가 자기소개서를 2단계에 제출한 적도 있는데 작년은 1단계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강에 따라서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서울교대는 작년 기준으로는 자기소개서가 1단계에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이거 저희 특강 들으면서 아이들이 작성하고 저도 이제 좀 첨삭을 해줬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증빙 자료나 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아이들 편에 이제 한번 봐달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출 직전에 좀 보내주시면 저는 정말 칭찬만 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대고 이게 잘했니, 못했니, 저는 이 말을 못해요. 자신감 갖고 이제 진행하시라고 칭찬만 해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어머님들께서 부지런하게 해주셔서 시간을 좀 일주일, 3일, 4일이라도 주신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증빙 자료가 완성도가 어떻게 더 높아질 수 있는지 뭔가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것들 사실 하는 시간이 뭐 하루 정도만 시간이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도와드릴 수 있는데 당장 내일인데 오늘 이렇게 막 보내주시거나 그러면 예, 저는 조금 어렵고 그러면 저는 이제 글자 고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10월, 11월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요. 중등 영재원이 이제 문제인데요. 중등이나, 지금 초등이나 이게 지금 모두 다 작년에 같은 날 이제 서울교대, 연세대, 서울대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 연세대가 발표하고 2단계 마감이, 서류 마감이 지금 그 다음 주 일주일 사이인데, 중등영재원은 자기소개서가 지금 2단계 제출입니다. 그래서 이 중등영재원이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게 끝나야 되고, 특히 서울대는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사이에 증빙자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증빙자료는 저는 항상 이제 아이들한테도 지금 아는 순간 준비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안 되면 발표하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아이들만 힘듭니다. 예, 울고 불고 밤마다 이제 학원 끝나고 와서 작성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울대 증빙 자료는 지금 앞에서 초등에서도 보시다시피 중빙 자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런 것들은 평소에 조금씩 하시면 되고요. 증빙 자료는 상을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끝까지 도달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연구를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도를 하시고 정말 시작이 반이니까 뭐든지 시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어,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좀 이렇게 실수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 네.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시리우스 특강은 그래서 지금요, 5월 달에는 아이들이 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개념학습을 하는 특강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 특강이 없더라도 평소에 좀 과학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1단계 평가를 보는 창의 문제 해결력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저희 이제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모의고사는 2회 정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한 번에 뭔가를 익히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는 좀 실수가 많지만 두 번째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자신감을 얻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2회 특강으로 좀 진행되고 면접도 그래서 2회 특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 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류 평가를 이제 먼저 준비하실 때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 평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마침 저희 학원에서 여름방학에는요, 전람회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람회 특강을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으려면은요,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아이만 이제 보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다른 아이들 거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평가 결과가 정말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아이만의 영재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이 연구 보고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연구 보고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전람회 같은 경우 20페이지,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3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초등 어린 친구들은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 이제 이거를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제 저희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예, 근데 사실 6학년하고 중학생들이 지금 제가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에도 이 전람회 특강이 있을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설명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도, 아, 이게 어떤 내용이고, 증빙 자료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재원을 갔을 때 이제 산출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건데, 이거는 그리고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과학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평소에도 많이 읽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책을 읽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빈 구멍들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빈 구멍을 메꾸는 거는 이 교과 과정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주제별로 모든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이제 훑어보라고 저는 권하고요. 사실 작년에도 이제 그 교대영전 준비하는 이제 학생이 자기가 뭘 더하면 되느냐.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뭘 더하면 좋으냐 그러면은 이제 사실 효과가 별로 안 나는데요. 아이가 와서 저는 뭘 더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과학책 읽듯이 그냥 중학교 1학년 하이탑 사서 이렇게 내용 한번 읽어봐. 그림도 보고 이게 무슨 사례인지 이런 것들 보고 예, 그렇게 하라고 이제 저는 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우선 채운다 그러면은 뭐 요즘에 이제 과학 뒤집기 책이라든지 읽을 것도 많지만은 이제 시간이 짧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제 그 하이탑 같은 것들 그냥 읽기 자료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들 중학교 과정들 책들 이렇게 한번 그냥 아이들이 다 이해 못하더라도 눈에 익힐 수 있게 한번 읽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이 정규 프로그램들이 교과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어제 설명회에서도 이 초등과정이 이게 정말 초등과정이 아니다. 이 심화학습까지 다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중등과학을 안 하는 이제 그 베타 감마 과정을 하는 친구도 교대 영재원에 합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대로만 배운다면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중등과학을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중등영재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중등 과학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선행학습? 이 앞선 학습들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하면 못하냐,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하면 지식 활용에서는 또 경쟁력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공부를 좀 더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초등에서 말하는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중등 내용에 있고 중등 내용에서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고등 내용이 있고 근데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예, 좀 저는 편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는 그 문제 해결력만 조금 보태면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또 많은 것들을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아이들을 위해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희 학원 시간표 QR코드를 올렸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 특강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창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저희 수업에서 김성인 선생님과 제가 이제 특강은 이렇게 초등 두 개의 수업이 있고 중등은 이제 한 개의 수업이 있는데요. 초등은 지금 12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등은 8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중등이 8회 수업으로 진행되는 건 중등 영재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바쁩니다. 예, 그리고 초등 영재원보다 중등 영재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학습이 빨라요. 예, 받아들이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 구별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적정 횟수가 8회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초등학생들은 정말 일일이 좀 많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더 걸리기 때문에 12회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뭐길래 이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정말 잘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항상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건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친구가 이제 합격을 했을까? 그랬을 때 뭐 제가 초등 약간 이렇게 늙은 중등학생 뭐 이렇게 구별을 해놓기도 했지만,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제 저 시험 잘 봤어요. 막 그러면서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는 순간 저는 이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결과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와서,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답을 못 썼니? 아니, 쓰긴 썼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떨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이게, 아이들이 답을 안 써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답을 쓰고 맞춥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학생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수 학생을 뽑으니까 남은 시간에도 뭔가 더 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그 결과치가 답안이 더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을 꽉 채워서 답안을 다 끝까지 계속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 뭘 써야 되느냐? 나는 다 썼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뭘 쓰라고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처음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분명히 시험 문제는 교수님들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의 생각을 저희가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근접하게 어디까지 이제, 접근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게 영재원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들이 이 영재원 특강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영재원 지금, 이 시험이요, 경쟁률이요, 뭐 400명, 500명 아이들이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아이들은 뭐 60명, 80명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뭐 400명 이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올라서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 단기적으로 이 아이들이 그 성장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무거운 것이요. 올해는 저는 얼마나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시험 보러 보낸 다음에 선생님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겠다. 나는 가서 엿이라도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럼 눈에 잘 볼 수 있느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올해도 이제 뭐 김성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도 뭐 이렇게 어렵겠지만 사실 저도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해야 되겠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좀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 간절한 건 어머님들이 아니라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 어려운 거는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도 점점 커집니다. 떨어졌을 때 그 상처가 꽤 크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어머님들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잘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거는 저한테 좀 들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서는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요. 저는, 예, 이거 조금 부족한데, 그리고 이렇게 수업 첫 번째부터 사과를 합니다. 선생님은 칭찬을 좀 못한다. 네가 최고가 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부족한 걸 찾아낼 거다. 예, 이제 저는 이렇게, 그리고 선 사과, 고개 숙여서 90도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영재원의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예, 아이들이 앞으로 잘 커갈 수 있게, 집에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대 기출유형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작년에, 그 이전엔 5문항 나왔는데 작년에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변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주 예전에 2020년 이전에는, 20문항이 출제되긴 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들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문제들을 제가 유형으로 좀 나누어 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건데, 뭐, 이유가 뭔지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변화. 예.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변화를 알아보는 것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써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해서 아이들이 한 가지 방법을 쓰면은요, 이 방법이 좀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해서, 근데 이 3가지, 4가지 썼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이 방법을, 다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4가지 씀으로써 방법이 좀, 네, 이제 맞추는 것들도 있고 좀 부족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요, 예, 제가 이거를 단원별로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최근에, 그러니까 한 2020년 이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학교 교과 단원이랑 이게 물론 개정된 교과 과정에 맞춰서 제가 체크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동물과 식물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힘과 관련된 문항들, 그다음에 빛, 전기,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자석이 나오는데 이 자석은 사실 작년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에 관찰제 문제도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정말 특이했던 경우가 이 전기 문항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제 이게 삼로 스위치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2010년대에 그 선행법이 금지가 되면서요. 그 전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이 전기 문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전기 문제가 그 이후에 이게 6학년 2학기 과정이라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오랜만에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삼로 스위치라고 하는 이 스위치 문제는요. 사실 전기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새로운 상황에 이것을 얼마나 자기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풀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영재성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은 낯설고 그러면 당황하고 아무 생각이 이제 안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판별하는 문제로서 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작년에 전기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저는 이제 올해 공부시킬 게 좀 늘었다. 제가 사실 올해 좀 이렇게 어머님들께 이렇게 책자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올해도 역시 문제를 늘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상위 학습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아이들한테 뭐 조금의 경쟁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의 수업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지 선행을 한 친구가 붙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안 배운 친구들도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풀이를 알면 접근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교과 단원을 알고 있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을 정확히 하느냐.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너 3학년 때 뭐 배웠지? 하면 아이들이요. 단원명? 집에 가서도 해보세요. 아이들 단원명 기억 안 합니다. 예. 사실 근데 뭐 저희도 어제 뭐 먹었는지 생각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난 학기 배운 것도 그다음에 올해 학기 첫 단원이 뭐였는지도 아이들이 이제 잘 못해요. 근데 우선은 자기가 배운 내용을 한번 뭘 배웠고 안 배웠는지 구별하는 걸 시작을 해야지 도서관에 그 많은 책들이 분류가 잘 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한 번에 찾듯이 머릿속에도 지식을 한 번은 정리를 해주는데 내용 정리가 아니라 제목별로 정리를 먼저 해주시면은 문제 풀 때 관련된 것을 찾아서 아이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세대 기출 유형은요, 지금, 위에 있는 게 이제 작년, 이게 재작년 출제 문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연세대는 90분 동안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수학 8문항, 과학 8문항을 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기출은요, 모두 다 과학 전공자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수학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 8문항이 영재성 검사 문제라고 하고 전공이 수학으로 8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수학 8문항은 영재성 검사 문항으로 공통 문항입니다. 저 8문항을 다 맞춰야 되느냐, 다 맞추지 않아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다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대 문항도 아이들이 하나를 잘 못 풀었다, 그렇게 해도 붙는 경우가 있고요. 모두 풀었는데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대 문제가 아이들이 어려운 게요. 문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게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문항들을 이제 연습을 시키고 어쨌든 아이들이 이거를 자기가 배운 초등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등 지식으로 이제 활용해 나갈 수 있게 예, 그래서 답의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제 교재에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문항은 좀 내용의 깊이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이렇게 좀 비교를 뭐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서울교대
하고 연세대는 용어가 조금 어려워지는 정도? 근데 이제 서울교대는 이 답의 깊이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대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 생각이 깊어지는 아이들한테 좀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6학년 친구들도 이제 그 깊이를 높이면은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아이들이 좀 낯설어 하는 게, 뭐, 이렇게 낯선 특히 동물, 식물 문항에서 낯선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게 지문이 있고 문제 분석을 하면 분명히 풀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재원 문제는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교과 과정을 시작으로 어쨌든 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울대 네. 영재원 지금 출제되었던 그런 것들, 이제 그 단어들을 좀 짚어드렸다 보면은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만 3,300원. 부담들이 지금 되는데, 제가 음소거가 되어 11만 있기 7천 때문에, 원이요. 저기 고민 버튼 혹시 지금 눌러주세요. 음소거가 안 되어 계신 분은 조금 음소거를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음소거를 지금 해놨는데요. 예, 그래서 네, 음소거 조금 되셨고, 부탁드립니다. 11만 7천 원에 백주 다요. 예, 예, 제가 잠시만요. 또 걸어뒀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게, 네, 네, 지금 뭐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아이들도 창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인다. 예, 저 사실 식은땀 났는데요. 티 안 내고 잘 해보려고, 예,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울대에서는 화학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상태 변화나 이 1학년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데, 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힘과 작용이 있는데, 이 작용이 운동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 문항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지금 지구과학 문항이요. 항상 이 수건이 지금 막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 제가, 이게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제가 그 서울대에는 분명히 그 교수님이, 그 해양학 교수님이 분명하다. 이걸 한 3년 내내 이렇게 내셨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직권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물, 화, 생지를 좀 고르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 유전에서는, 유전 문항이라기보다는 뭐 세포랑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이제 중등 영재원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같은 경우에는 물리랑 화학 중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지구과학이 안 됐다면 이것도 역시 그냥 이렇게 자습서 한번 읽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업에 들어오면 저는 해결은 해드립니다. 근데 다만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저를 잘 쫓아와 주느냐, 저는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반은 물화 생지를 다 한 친구가 있고, 한 반은 생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미션을 이제 던져주신다면,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이 서울대 기출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중요한 거는요, 어, 문제를 잘 분석하고 추론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귀납적 탐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 예,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이렇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단기 특강으로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는 우선 저희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아이들은요, 다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정말 잘 알아듣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 창의성을 중심적으로 가르쳐서 해결력을 키우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과제 집착력은 네가 해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 집중해주고 집에 가서 복습할 것들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문제 풀 때 포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예, 한 문제를 넘어가지 않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1시간 내내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러면 완성도가 높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시간은 제한이 있다는 거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 90분에 16문제를 풀어야 되고 서울대는 지금 2시간에서 2시간 반 시간을 주는데요. 지금 4개의 문항이 소문항까지 하면 이것도 12문항 이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모두 다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교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문항이지만 5문항에서 7문항 정도를 뭐 60분, 70분 안에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이들 한 문항 푸는데 5분 이상 걸리고 15분에서 20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러면 우선 문제 해결력에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이 뭐 민감성, 독창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각각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력은 이 지금 창의성에서 민감성, 유창성, 정교성, 융통성, 뭐 독창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모두 활용해야지만 문제가 정답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기가 다 활용을 했는지 아이들한테도 지금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오류를 찾고 그다음에 이 논리를 검토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고요. 가능한 답을 좀 빠르게 쓰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이 문제 해결을 반복하고 자신의 실수를 보완하고 최상의 답안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작은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시간을 5분 이상 안 주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네가 이제 선택해. 그러면 이제 남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제발 가라, 제발 가라. 그러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나 퇴근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는 어쨌든, 자기가 그 성취에 도달하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지금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르칠 때 지금 이 내용은 아이들이 답안에 이제 이게 5학년 1학기 내용인데요. 두 물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상황을 이제 쓰게 되는데 알게 된 점을 쓰시오 그러면은 이제 똑같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게 된 점이 아니라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결과와 결론을 구별을 못 합니다. 근데 이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분석하고 추론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걸 모르고 시험 보러 갔으니 다 틀리고 오는 거죠. 자기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썼는데 학교에선 결과 중심으로 가르치거든요. 더 깊은 생각을 하려면 추론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뭐 특강 같은 거 안 들어도 붙는다. 예. 근데 그 아이는 평소에도 깊은 생각을 했던 친구거든요. 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영재 특강을 들으면서요, 아이들이 탐구 과정도 좀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설계할 때 객관성을 가지고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실험을 설계할 때는요,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행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 뭐, 뉴턴도 앞서서 갈릴레이의 연구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부를 이제 하고서 자기도 거기에 쫓아서 이제 따라가면서 연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냥 맨바닥에서 정말,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행된 연구들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실험을 설계해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방법 찾기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해서, 아까, 교대 같은 경우에 방법을 쓰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 영재원에서도 실험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라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서울대 영재원은요, 조심하셔야 될 게 정말 이상한 문제들이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전에 600자 글쓰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과학 동시쓰기가 나온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약간 정형화되고는 있는데, 예, 뭐, 저번에 서울 경기권의 그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뭐 지하철과 버스 중에서 어느 게 유리하냐, 이런 것들 분석하는 문항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 그냥 영재성을 판별하는 거냐, 그러는데, 이게 과학적 탐구 과정이기
맞긴 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했던 내용이기도 맞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항들을 풀면서, 예, 아이들이 오개념이나 이런 것들 조심하면서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기체 문항인데요. 여러 가지 기체부터 6학년 식물 문제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물질의 특성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문항들이라서, 저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정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여기까지 수업을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가 끝났을 때는 아이들이 중학교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서 스스로 그걸 깨닫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배울 내용이야. 네가 해냈네? 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선 스캔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저는 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접근을 할 건지, 주제별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한 가지 내용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걸로 접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문제 풀면서 좀 훈련을 통해서 지금 요 내용이 1년 동안에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쓰라고 하면은 6학년 공부한 친구들은 계절의 변화 쓰거든요. 근데 요거 가지고서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과 어디까지 하냐면은요, A4 용지도 한 2페이지까지 쓰게 됩니다. 이렇게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 시간이 남으면 우리는 더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시간상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써야 된다. 예, 이런 것들 경험을 하면서 한계가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훈련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자성 문제 작년에도 저희도 많이 풀렸지만은요, 쉬운 문제부터 좀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로 해서 중학교 1학년 과학까지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1단계 풀어냈으니까. 근데 이제 1단계 풀면은 아이들이 좀 틀려요. 그러면은 1단계에서 틀린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고 2단계에서 이제 그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게. 예,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문제를 좀 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문제 딱 보시면은 뭔가 불역 문제일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불역 문제를 좀 공기 문제로 더 확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공기 중에서 압축된 공기일 경우 압축되지 않은 공기,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불역 문제가요, 이것도 사실 2010년도 이전에는 불역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전기와 불역이 동시에 이제 출제들이 자꾸 안 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사실 시키는데, 전기 문제는, 저도 작년에 좀 당황을 했어요. 이 전기 문제는 알고 모르고 차이가 조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좀 더 많이 꼼꼼히, 6학년까지 모든 단원을 다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문제는요, 초등, 중등 영재원 모두 다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자신들이 배운 교과 개념에 적용하기 전에 이걸 연습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게 하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약간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융합형 문제인데, 탐구 문제이기도 하고, 지구과학 문제이기도 하고, 화학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이걸 풀이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게 지금 뭐 초등학교 4학년에 뭐 땅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상태 변화. 근데 이제 상태 변화에서 물을 끓는 것이 아니라 입자 수준으로 이제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뭐 원자, 분자 이런 것들 구별 못하지만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서 화학 문제는 접근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중등경제원 문제였는데요. 이걸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이유는 물리 문제인데 실험 문제이고 이게 생명과학 문제라서 예,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신벌레가 지금 원심력을 받으면서 이제 있을 때 이 집신벌레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집신벌레 뭔지 알지만 이걸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 원심력도 뭔지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아는 것만 쓰면 됩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는 것만 쓰면
이게 지금 결과를 분석하게 되고 저절로 머리가 있으니 추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써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연습시켜서 고등 문제까지 접근하게.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영역별, 단원별, 유형별로 이제 저희들이 하지만 이 특강에서 저는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게 자가 평가 방법. 예, 아이가 스스로 자기 답안을 평가할 수 있게. 그래서 교수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꾸 도달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어머님들께 매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냥 지금 이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과학과 사회, 그러니까 상식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뭐 에너지, 쓰레기, 물, 기후 변화, 뭐 인구 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 학년마다 지금 교과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걸 꽤 잘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뭐 4학년 친구들이 5학년 내용 모르고 5학년이 6학년 내용 모르고 그러는 건데 평소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일반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산화탄소 5글자 쓰기 싫어서 CO2라고 줄여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편하게 쓰는 친구가 있고 CO2가 어렵다고 이렇게 문자 기호 쓰는 게 사실 이거 뭐 CO2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좀 과학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 건데요. 대신에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느냐? 그럼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쥐비서, 재미나이 비서들이 있다, 집안에는 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잘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겠으면, 너무 어려우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해 줘. 예, 이렇게 바꿔보라고. 근데 이제 단 주의할 점은요. 숙제를 할 때요. 이런 그 AI를 좀 써서 저기 숙제를 해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너무 답을 잘 써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걸 잘 자기 답으로 정리해서 가져왔던 거예요. 성장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제가 부족한 거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서 가는데 어머님들 보시기에 답답할 거예요. 이게 답을 쓴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두 줄 썼는데 이게 빈칸이 너무 많고, 예,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을 좀 시켜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쨌든 확인하고 아이들에 맞춰서 다른 창의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영재특강에 와서 지금 제가 잘해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자랑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낯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솔직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보지 제가 막 소문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연계해서 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문항은요, 뭘 볼 수 있는 문항이냐면은요, 지금 이제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선택하는데요. 이제 가끔 아이들이 개와 고양이 뭐 이런 거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예뻐하는 것들. 예. 그러면 이런 문항에서는 적성을 좀 알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영재교육원에서는 적성을 보고 또 선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학 수학적 영재성이 부족하다는 판별을 나오거나 아니면 개와 고양이를 가지고서 정말 영재성에 도달한다면 이 아이는 정말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저는 그냥 오히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과학 수학 단어들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문항은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서울교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선발로, 기출 유형으로 나왔던 거고요. 서울대 영재원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예, 이런 것도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걸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이들이 좀 작성한 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끄러움은 이제 제 몫이고요. 아이들은 부끄럽지 않아요. 잘 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두 다 같은 문항에 대한 답입니다. 예, 뭐 이거보다 더 다양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쓴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줄을 못 맞추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 이런 걸 읽으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소중하게 채점을 해서 이렇게 다 찾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맞춰주면 정말 감사하고, 그래도 이 친구는 읽을 수 있어요. 못 읽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재원에 오는데, 이제 그냥, 읽을 수 있게만 써주시고, 줄만 쓸 수 있게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 친구가 길게 썼는데, 세모가 너무 많아요. 예. 글을 잘 쓰지만, 또 유창성도 높아서 다양한 생각할 수 있지만, 답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 시켜본 적이 없는 친구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썼지만, 내용을 정확히 쓰고 용어들 쓰려고 노력하고 객관적인 답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써도 좋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쨌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답 쓰고 옆으로 쓰고 있지만, 빈칸이 남으니까 이제 더 쓰는 거거든요.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줄 맞춰서 쓰고, 계속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단어 하나를, 자기가 검토하고 바꿔야 될 거, 수정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찾아보자. 네, 이런 것들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봤던 것들에 대한 답안을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 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잘 쓴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답안인데, 뭐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 좀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제 빈 문제인데, 이렇게 자기가 그려보면서 또 그래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쓰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지금 숫자를 집어넣고서 대입해서 풀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 과학문항이요, 아이들이 가끔 사회 문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과학도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수식, 뭐 그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다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면서 그래야 정답에 맞출 수 있다.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러는데, 예,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관념적으로만 풀면은요, 정답에 도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주의할 점이요. 저희 아이들이요. 그 집중력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1번 문제 푸는 거 하고요. 끝번호 푸는 거 하고 또 집중력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포기하고서 시간이 남는다고 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점 답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시간을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뭐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문제들 분석하고 이 친구가 그림을 가지고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석을 하고 이제 답을 쭉 써나가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쓸 때요. 아이들이, 어머님들께서 글을 길게 쓰는 거를 자꾸 요구를 하셨는지, 말할 때도 그렇고, 글 쓸 때도요, 그 한 문장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을 중간에 잃어요. 예. 그래서, 논리가 막 이상해집니다. 예. 그래서 문장은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예,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앞에서 제가 깜빡 놓치고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그 자기소개서 쓸 때요, 글자 수가 넘어가면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요, 가끔 어머님들께서, 그 논술학원에 가서 검토를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완벽한 문장을 써오게 되거든요. 근데, 과학영재원에서 제가 300자 넘어갈 때, 이제 300자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그냥 띄어쓰기 좀 틀리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많아서 걱정이시다면 다 그냥 뭐뭐 했음, 뭐뭐 했다 이렇게 쓰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정말 쓸 내용이 없으면 전 정중하게 다 경어로 쓰라고.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어 보이는 건 좀 싫어서요. 예.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점수가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게 지필고사 있는 곳은 지필고사가 되게 중심이지만 그 자기소개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 커트라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이 1, 2점으로 떨어지고 붙고가 결정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문장은 짧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제 내용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쓰면 좋겠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림, 수식,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려도 돼요. 그럼 전 무조건 다 예스 합니다. 근데 글 써야 된다. 그림만 그리면 안 된다. 이거 뭐 주의사항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풀이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수업 시간에 과학을 가르치지 수학을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 볼 때는 수학 문제도 좀 풀리긴 하는데요. 그 풀릴 때 보면 제가 이제, 아차 싶었던 거는 수학 문제 풀이 안 쓰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도 풀이를 좀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수학학원에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해결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과학도 수학처럼 풀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건 수학학원에서 좀, 아니면 집에서 식쓰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봤는데, 수학에 풀이가 없고 답만 나와 있는 경우, 예, 제가 좀 작년에 당황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의를 줘서 보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우수 답안에 도달할 수 있게. 예. 근데 이제 지치지 않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예, 필요한 거죠. 음, 참 오늘 다양한 것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모의고사랑 이제 면접 특강들이 있는데요. 모의고사는 이제 요강 발표에 맞춰서 개강일을 좀 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특강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뭐 이제 요강 발표가 나면 8월 달에 이제 시간표에 아마 추가가 될 거고요. 면접 대비 특강도 지금 1단계 발표한 직후에 저희가 뭐 문자나 이런 것들로 특강 안내 예, 이런 것들이 또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모의고사 특강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요, 사실 아이들이 제가 학원에 와서 연습하고 상처받고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이 모의고사 특강의 목표는 어쨌든 모의고사 특강을 통해서도 이제 신장을 할 수 있게. 아, 혹시 지금 소리가 어, 아, 지금 만약 안 들리신다면은요, 집에 그 스피커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 다 전체적으로 안 들리시는 것만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예,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 저는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1차 연습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고 연습 문제를 하고요. 뭐 여기 뭐 페르미의 추정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읽게 해주고 그리고 사실 이걸 어려운 걸 익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페르미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답안에 대해서 생각할 요소들을 좀 고민하게 하고 그 요소들을 가지고서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고 예, 그리고 나서 풀이를 좀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풀 거지만, 이렇게 약간 낯선 동물에 대한, 처음 보는 동물에 대한 이제 문제들, 이게 왜 그럴까 원인을 알아보는 문제들도 좀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중등에서는 그래프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리고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보는 문제들도 풀려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하도 해양학을 좋아하셔서, 예, 저도 해양학 문제는 항상 한번 풀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다양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해양 관련 문제도 풀고 갔더니 해양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편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특강은 연습 문제 풀고 자가 채점을 어쨌든 시킵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지도하고요. 본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와 또 자가 채점을 해서 자기가 이걸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특강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특강 보고 와서 저한테 합격했다고 이야기해 준다면 예, 저는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어머님들 이제 퇴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사실 이 영전 특강하면서 결과보다 중요한 거는요. 우선은 아이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해서 이게 초등이 끝이 아니고 중등이 끝이 아니고 어쨌든 목표가 아직 멉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과정에서 대학 입시까지 혹은 고등 입시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켜야 되고요. 과학 탐구 능력이 분명히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 풀었던 것을 가지고 뭐 전람회나 이런 주제로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창의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서술력도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글쓰기는, 초등에서 중등 가면서 이제 점점 신장은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예쁜 글씨 아니어도 되니 줄만 맞추라고 이제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줄을 쳐주기도 합니다. 줄을 쳐줬다가 줄을 없애서 제가 이렇게까지 훈련을 그걸 시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습에서 중등, 고등학습까지 심화학습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저희 학원의 컨셉이에요. 청출어람.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타산지서. 옆에 친구들 한번 봐라. 저 친구보다만 나으면 된다. 예,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요, 저도 배우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저도 생각 못한 걸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저 집에 가서 더 노력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과 이겨보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해 오거든요. 그래서 청출어람. 그리고 그 덤으로, 저는 영재원 합격은 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원 합격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저희 아이들 충분히 훌륭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하지만 이 덤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한 번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합격 통지서, 서울대 합격 통지서 이렇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영재원은요, 지금 어쨌든 상위 1%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에요. 전국가의 학생들 중에서 이 교육의 기회가 지금 1%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요,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걱정하세요. 근데 특강 안 들으셔도 되고 과학 선행학습 안 하셔도 되지만 시험은 보게 해주셔라. 시험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느끼고 오는 게 많거든요. 배움의 기회까지 뺏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예, 그리고 계속 떨어져도 즐겁게 시험에 응시하고 새로운 문제 자꾸 접근할 수 있게. 사실 영재원 문제 이거 비싼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비싼 돈 내고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시중에서 안 파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출 문제들요,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풀이를 제대로 못 해드리는 부분이 단어 하나만 바뀌면 답이 달라져요. 예. 제가 그래서 이게 풀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다양한 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쨌든 이 좋은 문제 볼 수 있는 기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고통받으면서 노력과 끈기를 통해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예,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예, 또 김성희 선생님이랑 학원 선생님들이랑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받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녹화는 우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